남편과의 이혼이 해결된 후 딸 나탈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6개월쯤 지나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쉬는 날이라 나탈리와 함께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에 와서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 전 남편이 친정에 도착하자 빨리 준비를 하고 친정으로 향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왜 갑자기 오셨는지 모르겠다. 너희 둘 다 갑자기 우리 친정에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전 남편 존이 뭐라 했다. 놀랐습니다. 나에게 빚진 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에런이고 저는 40세의 회사원입니다. 남편 존과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제 딸 네털리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결혼해서 벌써 8학년이 됐어요. 우리 셋은 가족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우리는 언제나 따뜻하고 좋은 집을 함께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소개팅에서 존을 만났고 바로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어요. 다정하고 착하고 쾌활한 성격이 저에게도 끌려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연락을 주고받았고 당시 연락처도 교환했고 1년 뒤 몇 차례 데이트를 한 뒤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했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하기로 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고등학교 시절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넷이서 늘 모였어요. 축하해줬는데 다 같이 우리 결혼식에 참석해서 자기들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던 기억이 나는데 내 결혼식이 끝나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남편과 결혼하고 멤버들 다 결혼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그룹은 갑자기 성인 그룹이 되었습니다. 단지 바보 친구 그룹과 동급생 그룹이 한꺼번에 유부녀 그룹이 되었고 내가 임신했을 때 그들 모두가 차례대로 임신을 시작했고 어느새 어느덧 그룹이 되었습니다. 엄마 친구 그룹 나는 우리가 인생을 함께 보내는 것 같았고 우리가 평생 동안 좋은 친구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알찬 시간을 보냈지만 행복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다니던 회사에 입사하면서 대기업의 기획개발부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매일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기술도 필요했지만 정말 보람차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학습 경험 및 발견 전업주부인 엄마 그룹의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당신은 정말 일 중독자 에런이지만 가족과 함께 만족스러운 사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몸이 2개이거나 몸이 2개인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 말에 따르면 나는 아주 강한 여자지만 강한 남자처럼 지치지 않는 몸을 갖고 싶다. 존과 네털리 모두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집에서 나를 지지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집에 왔어요. 엄마 네털리가 아직 작았을 때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내가 직장에서 집에 오면 네털리를 껴안는 것만으로도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날은 피로가 모두 사라집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다른 사람은 존입니다. 나탈리가 태어난 후의 일이고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존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제가 퇴근할 때 딸을 데려다주고 데려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저녁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한 몸으로 요리하는 것은 꽤 어렵고 집에 와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존의 요리는 내 몸과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나이에와 함께 목욕하며 내 인생이 그랬던 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일과 사생활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존과 나탈리 둘 다 내 일을 이해해 주었지만 이렇게 친절한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딸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해주었다. 나는 직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일에 더 집중하고 열정을 갖게 되었다.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 야근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탈리는 이미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다행히 그때 나탈리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 내 직업의 어려움을 이해할 만큼 조금 성숙했고 혼자서도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다.
존도 최근 교대 근무를 위해 카페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커피숍을 둘러보고 커피 원두를 사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케이크 가게에서 케이크도 몇 개 샀습니다. 커피존은 커피 콩 로스팅하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종류의 원두로 커피를 만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것 같아서 커피와 커피 만들기에 중독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존과 네털리는 내 일에 너무 열정적인 나를 용서해 주었고 나는 우리 가족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네털리가 무슨 일인지 상담하기 위해 나에게 왔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얘기하고 싶다고 했잖아. 사실 저번에 학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갔을 때 아빠가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는데 두 사람이 손, 팔 잡거나 그런 건 아닌데. 둘은 좀 친밀해 보였고 작년쯤부터 아빠가 퇴근하기 전에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곤 했어요. 엄마도 어떨 때는 아빠가 휴대전화에 너무 집중해서 방송을 하면 나한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휴대폰을 보면서 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나도 분명 충격을 받았을 거야. 나탈리를 먼저 생각한다고 생각했던 존이 실제로 내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면 정말 슬플 거야. 아, 정말 미안해 얘야.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만들 줄은 몰랐어. 슬프네요. 제가 일중심으로 살아왔죠. 안 그래요? 엄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탈리가 제게 이렇게 친절하고 이해심 깊은 말을 해준 게 너무 기뻤어요. 이 문제는 너희 아빠한테 확인해 볼게. 알겠고 너희 아빠가 바람 피우면 이혼할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여 달라고 하면 괜찮겠니? 그걸 알면서도 아빠가 바람을 피웠고 아빠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질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제가 가족들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용기 내어 나에게 이야기한 나탈리의 모습에 저는 즉각 수사기관에 존의 불륜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고 나탈리가 말한 대로 존이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결과를 알고 놀랐습니다. 불륜의 증거이지만 가장 놀랐던 것은 그의 불륜 파트너였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동창이자 엄마 그룹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스테이시였다. 존의 실제 불륜보다 그 소식에 더 충격을 받았다. 나는 배신당했다. 스테이시는 전업주부이고 우리 그룹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결혼한 사람이라 아이가 아직 5살 정도 어리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아이도 돌보지 않은 채 존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불륜의 증거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제가 제 방에 있지 않았다면 네털리는 그 사진들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나는 아직 존을 보여주고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네트에게 이 사진을 확실히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때 엄마 그룹의 다른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그녀가 직업을 바꾸었다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 모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모임을 제안해서 친구들이 모임을 설정하더라도 스테이시는 제가 어페어에 대해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를 것입니다. 다 모일 기회가 생겨서 3주 후에 남편의 애인 스테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이 급하게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을 준비했어요. 나는 단지 주부이므로 난 그냥 평소와 같은 일과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야. 스테이시가 말하길 그녀의 삶에 대해 잘 얘기하면 넌 일할 필요가 없어. 스테이시는 당신을 부양할 수 있는 남편이 있으니까요. 내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거기선 가끔은 좀 심심할 때가 있지. 이제야 그 여자의 비밀을 얘기하고 맞설 때가 된 것 같으니 그래서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거지 뭐. 스테이시와 다른 친구들은? 내 댓글에 얼어붙었지야. 아론. 스테이시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침묵을 지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군요. 글쎄요, 스테이시가 내 남편 존과 바람을 피운 것 같네요. 농담이겠죠? 스테이시는 그런 짓은 절대 안 할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스테이시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스테이시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스테이시가 그걸 이용했어요.
그렇죠. 에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마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게 틀림없겠죠. 당연히 스테이시도 노력할 거예요. 아, 정말 그렇단 말이야. 그럼 다들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나는 가방 증거 사진을 꺼냈고 친구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확인 중이야. 맙소사 스테이시 왜? 스테이시는 아마도 내가 사진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왜 당신이 내 남편과 바람을 피웠는지 알잖아요. 스테이시는 마침내 보였습니다. 그녀가 탈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연히 당신 남편이 일하는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일하는 줄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남편이 나를 부양하는 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너무 두지 않아서 외로워지기 시작했어. 스테이시가 그 말에 울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도 바람 피우는 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만지는 것도 옳지 않아. 친구의 남편 나는 태연하게 이야기를 진행했고 눈물을 흘리는 스테이시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여기 스테이시에게는 내가 고소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위자료와 오늘 당신 집 우편함에 그 내용도 넣었습니다. 스테이시, 그럼 아마 당신 남편이 지금쯤 이미 확인했어야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친구의 일을 망치는 게 훨씬 더 끔찍해요. 남편 당신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스테이시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스테이시, 내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갔다. 스테이시를 두고 이제 스테이시에 대한 복수가 끝났으니 다음에는 제이엔과 거래해야 했어. 스테이시가 이미 제이엔에게 연락했을 거라 확신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존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구로 왔어요. 방금 스테이시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불륜에 대해 말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넌 나한테는 좋은 남편처럼 행동했는데 사실은 내 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런데 스테이시 우스꽝스럽네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맞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정말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벌의 일환으로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당신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불륜의 증거가 있었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은 그 일을 면하기 위해 이혼하기로 동의했지만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지불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에게 법정까지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마침내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이혼한 내 전남편은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네털리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남편과 스테이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각각 33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존에게 자녀 양육비도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이혼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탈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트라우마가 생겼지만 조금씩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지만 약 6개월 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쉬는 날 나탈리와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정에 찾아와 허락도 없이 아버지에게 강요당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나갔더니 엄마가 급하게 전화를 하셨다. 나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친정으로 갔다. 친정에 도착하니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계셨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왔는지 전혀 몰랐는데 너희 둘 다 여기 우리 부모님 집에서 뭐 하고 있니? 갑자기 물어보니 전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빚진 돈 갚아줘. 난 너한테 돈 빌린 적 없어. 결혼식 비용으로 11만 5천 달러 냈지. 그렇지? 내가 결혼식 주역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혼한 이후로 내가 내 결혼식에 돈을 빌려줬다는 뜻이야. 나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다 사기야. 결혼 사기로 당신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합의금으로 11만 5천 달러를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그가 말한 불가능한 요청이었고 내 전 시어머니도 나에게 지불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후 최대한 빨리 전 남편이 예전에 일하던 카페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된 건 알고 있었는데
카페 직원 월급이 꽤 적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돈 문제로 고민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한 거겠죠. 결혼식에서 우리 둘 다 주역이었는데 그 후에도 총액 11만 5천 달러를 작은 부분으로 계산하면 결혼 생활비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냈습니다. 내가 낸 돈이니까 무리한 요구로 괴롭히지 마세요. 애초에 외도한 잘못이니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 거면 꺼져라 이 말을 하고 아버지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내 전남편이 무릎을 꿇었으니 아로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너한테만. 그런데 스테이시 남편이 나한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난 정말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어. 15만 5천 달러 아니 만 달러도 갚을 수가 없어. 이런 시기에 돈을 구걸하다니 미친 게 틀림없어. 난 차갑게도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집에 가세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어서 너도 책임이 있다며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했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다. 돈 가져올 테니까 잠깐만 다른 방으로 가세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서둘러 따라갔더니 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우리 돈은 많으니까 왜 주는 게 어때요? 보고 나서 확신했어요. 아버지가 옷장을 열어서 잘 꺼내시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원하는 것을 드디어 얻어서 봉투에 지폐를 넣어서 존에게 주었어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으로 떠났어요. 얼굴을 대고 나가자마자 바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봉투를 확인한 듯 바로 돌아와서 우리 현관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모노폴리에서 온 가짜 돈. 난 이 가짜 현금을 원하지 않아요. 전 남편이 문 앞에서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나는 웃으면서 현관문 앞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당신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 전 남편은 농담이냐며 더욱 세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두 사람이 발로 문을 차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존과 그의 어머니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막 현관문을 차고 있었고 그들을 적발했습니다. 모든 이웃들이 모여 있었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잔과 그의 어머니가 결국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이에는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포에 대한 벌금과 우리 현관문 파손에 대한 배상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머지를 본 사람 중 한 명은 조니이라는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